네, 경기연구원에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해서 이런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주제가 코프로덕션, 뭐 자산 중심, 그리고 타임뱅크 이렇게 처음에 왔다가 좀 바뀌었네요. 그죠? 코프로덕션과 타임뱅크의 자산 중심 접근. 이렇게 주제가 조금 뭐 같은 내용이지만 변화가 됐고요. 오늘은 공지한 대로 아마 두 분의 교수님 발제가 있고, 저는 원래는 이제 사회 보다가 다시 토론 받아야 토론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뭐 사회 토론도 같이 해서 세 사람이 이제 시정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많이 참석하시는데 지금 49분이 아마 참가하신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생각하고 있는데요. 두 분 교수님들 한 20분 정도씩 해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은 한 사람당 10분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손수락 대표님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좀 핵심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3의 발제 같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 교수님 먼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우리 아마 우리 손 대표님이 안내해 주신 바에 의하면 다양한 단체에서 뭔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일일이 인사 여쭙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2시 3분이니까 2시 20분까지 17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내드린 원고의 제목이 자산 접근과 대인사회 서비스 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표는 이제 초점을 이 원고를 뭐 읽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쭉 한번 이렇게 훑어가면서 화면 공유를 제가 하면서 할까요? 그렇게 예, 할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네. 네. 지금 이제 이게 제가 보내드린 원고고, 자산 접근과 대인사회 서비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산 접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게 이제 늘 뭐 질문을 받습니다. 자산 접근, 이거 뭐 그냥 자본주의 냄새가 풀풀 나죠. 자산, 미래 에셋, 뭐 이런 에셋 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이 자산 접근을 정말로 재산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회복지 제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새 이제 우리나라 집이 되게 어렵잖아요. 집 구하기가.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1970년대인가 이제 하우스 그게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월세 보조 프로그램을 오래 해봤더니 그 월세를 보조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월세의 이 월세가 나오는 원금에 해당하는 자본을 주는 게 훨씬 낫겠다. 오히려 집을 사주는 게 훨씬 낫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집은 에셋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지의 에셋 어프로치 하면 그때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 뭐 보시면 좀 혼란스러운데, 오늘 제가 발표 드리면서는 이런 자산 접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독특성을 가진, 그리고 앞으로 뭔가 개발할 만한 또는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트렌드인가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자산 접근과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복지관 뭐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낸 게 있고요. 그 책자를 보시고 우리 손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범타임뱅크 접근 방법과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한번 만나 뵌 적이 있고요. 그러고는 지금 현재는 제가 이게 집필 중인 내용이므로 인용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제가 지금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이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자산접근과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1년 지났고 2년 차가 지나서 내년에는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이 이제 출판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주로 뭐 미국, 캐나다, 스웨덴, 영국
일본, 그다음에 그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사례 연구를 주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이런 사례 연구들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점이 나라마다 그 복지 서비스가 갖는 특성에 따라서 이 자산 접근을 활용하는 그런 주체나 활용하는 강도는 좀 다른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공유된 트렌드라고 봐도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차이라 하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아무래도 보편적 국가 복지 서비스가 주로 그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은 자산 접근도 국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패턴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전형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민간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뭐 이런 접근들을 해내고 특히 이제 영국 같은 나라는 재정 위기가 이제 그 최근 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환경이어 가지고 그 재정 압박으로 인한 재정의 부족분을 어떻게 메워야 되나 하는 고민의 어떤 해법으로 이런 이쪽 저쪽에 있는 그 모든 자산들을 총 발굴해서 좀 같이 잘해봅시다. 뭐 이런 슬로건으로 가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형을 보면 대체로 이 자산 접근이 자원의 부족이 심해질수록 그 유효성은 좀 더 높이 평가되는 듯한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 자산 접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 국가가 해야 되는 거를 민간에 떠넘기는 그 술책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 맥락도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똑같은 얘기로 타임뱅크를 볼 때 타임뱅크를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해야 될 케어 문제를 왜 시민들의 그런 에너지를 기대하느냐 이건 부당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하여간 이런 양면성은 존재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런데 이 자산 접근은 이게 1절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그 자산 접근의 기원은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기원을 두고 있는 ABCD 접근법이 이제 기본 그 기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ABCD 접근법이 여기 보시면 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 이거 그러니까 이거의 접근은 일종의 지역 재생 운동, 지역 리뉴얼 프로그램, 지역 운동, 지역사회 개발 뭐 이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낙후된 지역들이 그 지역 주민 주도로 뭐를 어떻게 해서 뭔가 지역을 좀 생동감 있게 바꾸는 그런 실험들을 해온 성과들을 집대성한 하나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자산 접근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ABCD 접근이 가장 많이 이제 검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 하면 이 지역 재생 접근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실제로 지역 재생의 소재들을 가만히 봤더니 그 트렌드 자체가 과거에는 지역 경제, 뭐 지역 교통, 지역 환경 이런 문제가 중심이었다 하면 최근 들어서 점점 그 소재가 지역 돌봄, 지역 나눔 이런 것들로 이 ABCD 프로그램의 주제들이 바뀌어 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앞장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가 아니라 Asset Based Service, Strength Based Service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휴먼 서비스 영역의 자산 접근을 좀 독자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 1절 이야기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영국에서 제안한 하나의 모델 같은 건데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자산 접근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하나의 추상적 개념이냐 또는 트렌드냐 또는 무슨 이데올로기냐 또는 이게 하나의 그 실천 모델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지금 영국을 중심으로 이 자산 접근을 하나의 실천 모델로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되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자산 접근이 과거의 이 욕구 기반 접근과의 다른 점과 다른 그 관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립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자산 접근은 과거의 욕구 기반 접근 대비 가치와 윤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용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어떻게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욕구 방법과 구분되느냐. 그래서 이용자를 다르게 인식하고 이용자와 협력하고 뭐 이런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용자를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협력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론과 방법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이론과 방법론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론과 방법론은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발전의 프로세스는 경험에 의해서 이끌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경험의 그런 누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실제로 실행해 나가는 테크닉들, 뭐 이렇게 뭐 대화법, 뭐 우리 복지로 치면 무슨 뭐 지역사회 조사법, 뭐 상담법, 자원지도 작성법 이런 각종 기술들 이런 것들을 결집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졌을 때 우리가 자산 접근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 틀을 기준으로 하나의 독자적인 실천 방법으로 이거를 실천 모델로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접근의 동향을 보면 제가 방금 일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그 국가별로 이 자산 접근들이 어떤 평가를 받냐 하는 예들을 보면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이제 그 자산 접근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인 서비스의 그 국가 주도성이 확장되는 시기에는 자산 접근은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9년 그 시점 이후부터 이게 이제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뭐 이를테면 예를 들면 영국에서 이제 이거를 대변하는 대표 프로그램이 뭐 사회 처방, 의사가 처방을 하지만 그 처방의 내용이 약물이나 병원 입원이 아니라 노래방 참여하기, 주민들과 함께 놀기, 뭐 이런 처방을 실제로 하는 사회 처방. 그 다음에 로컬 에리어 코디네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에도 일부 이런 걸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준 전문가들이 그 동네 하나씩 맡아가지고 뭔가 복지 연결이라든지 또 복지 욕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칭조랄지 뭐 이런 것들을 조직화한다든지 뭐 이런 또 뭐 홈쉐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이 자산 접근의 흐름과 다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들을 보면 뭐 미국, 영국, 호주 여기 그 김미옥 교수님이 호주 사례로 스포티드 리빙 네트워크 뭐 이런 사례를 소개한 논문도 있던데 이런 것들도 이런 자산 접근의 하나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그 케어뱅크는 아마 이게 영국의 그 타임뱅크하고 양대 축을 이루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타임뱅크에서 기원을 둔 거이긴 하지만 케어에 집중해가지고 뭔가 또 좀 독자적인 어떤 그 흐름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의 키프 이걸 키프라 프레이 키프 뭐 이렇게 읽는 것 같던데 이것도 이제 약간 타임뱅크보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약간 원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타임뱅크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일본의 공생마을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예에 속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데서 하는 many helping hands 뭐 이런 것들도 이런 흐름에 속하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지금 아마 그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여기에 많이 관계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서울시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도 전형적으로 이 접근에 포함되는 거가 아닐까. 그 다음에 지금도 이거 아마 서울시 하고 있을 텐데 서울시도 이제 홈쉐어 스킴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유 주거
이게 한지붕 무슨 프로그램 이름이 한지붕 무슨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노인분들이 혼자 있고 집 크면 그 방 하나를 그 구청에다가 이 홈쉐어 신청하면 구청에서 도배나 기본 그런 청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환경 정비해주고 청년한테 싸게 월세 주고 그다음에 청년이 노인 그 위험한 거 이런 거 좀 그 뭐 이렇게 오며 가며 좀 봐주고 그다음에 월세는 절반 가격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활용 실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학술 논문들도 그 크게 보면 세 갈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김미옥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그런 공동생산 이런 어프로치로 주로 접근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복지관 현장에서 주로 이제 그 지역사회 조직 이런 흐름으로 접근하는 이런 영역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기류, 약간 시민사회 베이스가 좀 강한 이런 기류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그 학술 검색, 그 구글 검색 같은 걸 해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확인된다 이런 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총론적으로 그러면 이 자산 접근을 어떻게 하냐 하는 이야기인데 뭐 아동 분야,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요. 아동 청소년 분야를 보면 이게 이제 뭐 여러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좀 그 하나의 리서치 예를 보면 미국 같은 나라들은 하나의 이 리서치를 위해서 자산을 형성하는 그런 150개 문항의 자산 그 조사 그 체크리스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어떤 경우에 자산이 더 많이 가동되느냐 또 어떤 경우에 자산이 더 적어지느냐 어떤 어프로치를 하면 그 개인의 자산이 늘어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자산 접근의 큰 흐름을 가져가는 뭐 이런 그 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측정 도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분야의 대인 자산 접근 이것들 중에서 제가 그냥 약간 눈여겨 보여줬던 좀 특징적인 사례들은 뭐 우리나라 비유로 설명하자면 어떤 지역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련돼 있는 행정가나 기업가나 당사자나 지원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픈 디스커션을 통해서 자산 그러니까 그 장애인 그 취업의 그런 노하우들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그거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걸 이제 커뮤니티 컨버세이션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뭐 그런 흐름도 있고 노인 분야의 자산 접근은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그 제목만 나열한 거를 보면 뭐 이렇게 그 노인의 고독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같이 밥 먹는 식당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함께 먹고 이야기 나눕시다. 뭐 이런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뭐 액티브 에이징 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현재 집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자산 접근과 대인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하면서 독자적으로 대인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자산 접근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숙제들을 좀 리뷰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을 딱 지켜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산 집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배경 설명도 해주셨고요.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 과제, 또 실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실험들, 한국에도 많이 있죠. 설명 듣다 보니 우리나라도 부분별로 지역에서 아마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폭넓게 지금 설명을 해줬고요. 또 교재 크게 또 합쳐서 내년에 아마 책도 집필한다니까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